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사소한 경험 하나로 인생이 완전히 바뀐 적 있으신가요?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릴 주인공은 단순히 휴가 중에 한국의 찜질방을 방문했다가 자신의 삶이 180도 뒤바뀐 미국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저는 그저 피부가 좀 맑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25세 캘리포니아 출신 젊은 여성이 단순한 호기심으로 방문한 한국 찜질방에서 받은 때밀이가 어떻게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을까요? 그녀는 어떻게 미국 직장인에서 한국 화장품 회사 직원으로 그리고 한국 며느리가 되었을까요? 그녀가 한국에서 발견한 특별한 문화적 경험과 치유의 과정, 그리고 예상치 못했던 사랑의 이야기까지.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인생에 큰 변화가 찾아옵니다. 지금부터 그 놀라운 여정을 함께 따라가 보실까요?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도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감동 사연을 전해드리는 힘이 됩니다. 저는 캘리포니아 출신 25세 맥건이라고 합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뉴욕의 중견 광고 회사에서 일하던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미국에서의 제 삶은 매일이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출근 준비를 서두르고 지하철에서는 다음 미팅 자료를 검토하며 밤늦게 퇴근해 집에 돌아오면 지친 몸을 이끌고 간단히 저녁을 해결한 후 잠드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렇게 2년 정도 일하다 보니 심신이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거울을 볼 때마다 푸석한 피부와 생기 없는 눈동자가 저를 맞이했죠.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걸까? 하는 의문이 자주 들었고 어떤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친구 리사와 통화하던 중 그녀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한 달간의 휴가를 계획하기로 했고 목적지로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당시 미국에서는 K-팝이 인기를 끌고 있었고 한국 영화와 드라마도 넷플릭스를 통해 많이 접할 수 있었습니다. 매건, 한국은 어때? 서울이 정말 멋진 도시라던데 음식도 맛있고 쇼핑도 좋다고 하더라고. 리사의 제안에 저는 바로 동의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까지만 해도 한국은 재미있는 문화 콘텐츠가 많은 나라 정도로만 생각했습니다. K-팝 스타들의 완벽한 피부가 궁금하기도 했고 한국 음식을 직접 맛보고 싶다는 호기심도 있었죠. 한 달간의 휴가를 계획하면서 우리는 서울뿐만 아니라 부산, 제주도까지 여행 일정을 짰습니다. 인터넷에서 찾은 정보들을 메모하고 꼭 가봐야 할 장소들의 리스트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는 명동 쇼핑, 경복궁 관광, 한강 유람선 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찜질방은 없었습니다. 드디어 한국 여행 당일, 저는 설렘과 기대감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12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습니다. 시차 적응도 안 된 상태로 호텔에 체크인하고 바로 잠든 첫날이 지나고 다음 날부터 본격적인 서울 관광이 시작되었습니다. 명동에서 쇼핑을 하고 북촌한 옥마을에서 전통 의상인 한복을 입어보기도 했습니다. 이태원에서는 다양한 세계 음식을 맛볼 수 있었고 강남에서는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에 감탄했습니다. 하지만 여행 3일째 되던 날 저는 갑자기 심한 피로감을 느꼈습니다. 리사, 나 좀 쉬고 싶은데? 호텔에서 하루 쉴까? 아니, 그럴 필요 없어. 내가 인스타그램에서 알게 된 한국 친구가 있는데 그 친구에게 물어봤더니 우리 같은 외국인들이 꼭 가봐야 할 곳이 있대. 찜질방이라고 한국의 전통 목욕탕 같은 곳인데 피로 회복에 최고래. 처음에는 공중 목욕탕이라는 개념이 조금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대부분 개인 욕실에서 샤워나 목욕을 하니까요. 더구나 다른 사람들과 함께 탕에 들어간다는 생각은 조금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런 곳에 가도 괜찮을까? 위생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네. 리사는 제 걱정을 웃으며 일축했습니다. 매건, 한국은 엄청 깨끗한 나라야. 그리고 한국 친구가 말하길 찜질방은 그냥 목욕탕이 아니라 사우나도 있고 휴식 공간도 있고 심지어 음식도 먹을 수 있대. 한번 경험해보자. 결국 저는 리사의 열정적인 권유에 못 이겨 서울의 유명 찜질방을 찾기로 했습니다. 인터넷 검색으로 찾은 용산구에 있는 대형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입구에 들어서자 신발을 벗고 작은 락커에 넣은 후 입장권을 구매했습니다. 찜질방 안으로 들어가자 처음 보는 광경에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많은 한국인들이 편안하게 돌아다니고 있었고 어떤 사람들은 바닥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이런 곳, 미국이었으면 바로 클로징 당했을지도 몰라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더 컸기에 탈의실로 향했습니다. 탈의실에서 옷을 벗고 목욕탕으로 들어가는 순간 또 다른 문화적 충격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옷을 벗고 있었거든요. 미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광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너무나 자연스럽게 행동하고 있어서 저도 조금씩 긴장을 풀기 시작했습니다. 목욕탕 안에는 여러 종류의 탕이 있었고 각각 다른 온도의 물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뜨거운 물에서 따뜻한 물, 차가운 물까지 다양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따뜻한 탕에 몸을 담갔고 그 순간 여행의 피로가 조금씩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경험은 아직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탕에서 몸을 푼 후 리사가 때밀이라는 것을 해봐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국 친구가 강력히 추천했다면서요. 저는 호기심 반, 걱정 반으로 때밀이 구역으로 향했습니다. 때밀이 구역에 도착하자 몇몇 한국 여성들이 특별한 목욕 장갑을 끼고 다른 여성들의 몸을 문지르고 있었습니다. 처음 본 광경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그 장갑으로 피부를 세게 문질러 검은 각질들이 떨어져 나오는 모습이 충격적이었거든요. 새신사라고 불리는 여성이 저에게 다가와 영어로 물었습니다. 때밀이 하시겠어요? 순간 머뭇거렸습니다. 낯선 사람이 내 몸을 만진다는 것이 불편하게 느껴졌고 피부가 상처 날 것 같아 걱정됐습니다. 미국이었으면 이런 건 고소감이야. 라는 말이 입 밖으로 나올 뻔했습니다. 하지만 리사가 용기를 내 먼저 시작했고 그녀의 표정이 점점 편안해지는 것을 보니 저도 도전해보기로 했습니다. 새신사는 저를 작은 침대 같은 곳에 눕히고 따뜻한 물을 끼얹은 후 특별한 장갑으로 제 등부터 시작해 전신을 문지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따가웠습니다. 아, 이게 맞는 건가? 라는 의심도 들었죠. 하지만 곧 그 통증이 묘한 쾌감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새신사의 숙련된 손길이 제 몸의 묵은 각질을 벗겨내는 동안 저는 이상하게 편안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세신이 끝나고 거울에 비친 제 피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마치 새로 태어난 듯 맑고 윤기가 흐르는 피부였으니까요. 뉴욕의 빡빡한 일상에서 쌓인 스트레스와 함께 피부의 때가 벗겨진 느낌이었습니다. 와, 리사. 이거 정말 대단해. 내 피부 좀 봐. 이렇게 깨끗했던 적이 있었나? 리사도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나도 그래. 정말 신기하지? 미국에서는 이런 걸 경험할 수 없었어. 때밀이 후에는 찜질방의 다양한 사우나를 체험했습니다. 황토방, 소금방, 얼음방 등 각각 다른 효능을 가진 방들을 돌아다니며 즐겼습니다. 특히 황토방에서는 몸에서 진한 땀이 나오면서 독소가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서 공용 휴식 공간으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는 많은 한국인들이 평상에 누워 휴식을 취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책을 읽고 어떤 사람들은 TV를 보며 또 어떤 사람들은 간식을 즐기고 있었죠. 저와 리사도 평상에 누워 찜질방에서 파는 식혜라는 전통 음료를 마셨습니다. 달콤하고 시원한 그 맛은 사우나 후의 갈증을 완벽하게 해소해 주었습니다. 그렇게 4시간 정도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내고 나왔을 때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리사, 우리 내일도 여기 올까? 정말 좋은데? 그렇게 서울에 머무는 동안 우리는 총 3번 더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부산으로 이동한 후에도 현지 찜질방을 찾아가 경험했고 제주도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한국 여행 중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찜질방을 찾게 되었습니다. 한 달간의 여행이 끝나갈 무렵 저는 한국 문화에 완전히 매료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찜질방은 제게 단순한 목욕시설이 아닌 몸과 마음을 치유하는 특별한 공간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우리는 다시 한번 처음 방문했던 용산구의 찜질방을 찾았습니다. 매건 우리가 곧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데 그곳에서도 찜질방을 찾을 수 있을까? 리사의 질문에 저는 조금 우울해졌습니다. 뉴욕으로 돌아가면 이런 문화를 즐길 수 없을 것 같아서요. 하지만 찜질방에서 만난 한 한국 여성이 뉴욕에도 한인타운에 작은 찜질방들이 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한 달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떠나기 전날 밤 호텔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여행은 정말 특별했어. 특히 찜질방.
그곳에서 느낀 평화로움과 치유의 느낌을 잊을 수 없을 거야. 뉴욕으로 돌아간 후 저는 일상에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무언가가 달라졌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 특히 찜질방에서 느꼈던 그 편안함과 평화로움이 자꾸만 그리워졌습니다. 바쁜 뉴욕 생활 속에서 그 여유로움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졌죠. 리사와 약속한 대로 퀸즈에 있는 한인 찜질방을 찾아갔습니다. 한국의 찜질방보다는 규모가 작았지만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때밀이는 그대로였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국계 미국인 직원이 저에게 물었습니다. 한국에 가보셨나요? 때밀이를 아시는 걸 보니. 네, 한 달 전에 다녀왔어요. 정말 좋았어요. 특히 찜질방이요. 그 직원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처음에는 때밀이를 무서워하지만 한번 해보면 중독되곤 해요. 당신도 그렇게 된 것 같네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정말로 때밀이 중독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월 2회씩 그 찜질방을 방문하게 되었고 한국 음식점도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한국 드라마와 영화도 더 많이 보기 시작했고 한국어 배우기에도 관심을 가졌습니다. 뉴욕에서 한국식 삶을 흉내내며 지내던 어느 날 문득 한국이라는 나라에서 직접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선 강한 끌림이었습니다. 미국에서는 쉽게 누리지 못했던 여유와 정서적 회복, 그리고 새신의 중독성 때문이었죠. 한국에서 살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자마자 저는 실행에 옮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외국인이 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찾아봤습니다. 영어 교사, 번역가, 외국 기업의 한국 지사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었습니다. 제 경력을 고려했을 때 광고회사나 마케팅 분야가 가장 적합할 것 같았습니다. 그 중에서도 한국 화장품 회사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화장품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었고 제가 경험한 한국의 피부 관리 문화와도 연결되어 있었거든요. 이력서를 여러 한국 화장품 회사에 보냈고 몇 군데에서 화상 인터뷰 제안을 받았습니다. 그중 서울에 본사를 둔 중견 화장품 회사에서 외국인 마케팅 담당자로 일할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미국 시장을 이해하고 있다는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결정을 내리기 전 가족과 친구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부모님은 처음에 걱정하셨지만 제 열정을 이해해 주셨습니다. 리사는 매우 지지해줬고 자신도 기회가 되면 한국에 와서 살고 싶다고 했죠. 메건, 넌 정말 대단해. 그런 결정을 내리다니. 난 내가 부러워. 꼭 성공할 거야. 몇 달간의 준비 끝에 저는 뉴욕의 아파트를 정리하고 필요한 물건만 가지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이번에는 관광객이 아닌 이곳에서 살아갈 사람으로서 한국을 방문하는 것이었으니까요. 서울에 도착한 후 회사에서 소개해준 원룸에 짐을 풀었습니다. 작지만 깔끔한 공간이었고 회사와도 가까웠습니다. 다음 날부터 새로운 직장 생활이 시작되었습니다. 한국 회사의 문화는 미국과 많이 달랐습니다. 위계 질서가 분명했고 업무 시간도 더 길었습니다. 하지만 동료들은 친절했고 특히 저 같은 외국인을 돕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첫 주말 가장 먼저 찾은 곳은 물론 찜질방이었습니다. 이제는 집 근처에 있는 찜질방을 자주 갈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습니다. 그곳에서 몇 시간을 보내고 나오니 정말 집에 온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한국어도 조금씩 늘었고 한국 생활에 점점 적응해 갔습니다. 회사에서는 제가 제안한 미국 시장 마케팅 전략이 좋은 평가를 받았고 성과도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서 생활하며 찜질방은 제 삶의 일부분이 되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 곳곳의 찜질방을 매 주말마다 투어하며 그 안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찜질방은 단순한 사우나가 아니라 치유와 교류의 공간이라는 것을 점점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예전엔 이렇게 피부를 벗기는 게 과연 좋은 걸까? 라는 의심이 있었지만 직장 동료의 소개로 만난 피부과 전문의와의 상담 후 그것이 과학적 원리에 기반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각질 제거가 피부 재생을 촉진하고 혈액순환을 개선한다는 설명을 들으니 더욱 신뢰가 갔습니다. 한국의 뷰티 시스템 전반에 대한 존경심까지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이 6개월쯤 지났을 때 회사 내에서 특별한 프로젝트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북미 시장을 겨냥한 새로운 화장품 라인을 개발하는 것이었죠. 그 프로젝트 팀에는 마케팅 부서의 박민준이라는 동료도 있었습니다.
민주는 미국에서 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돌아온 30세 남성이었습니다. 영어가 유창했고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도 깊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일적으로만 만났지만 점차 개인적인 대화도 나누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민준이 제게 물었습니다. 매건 씨는 한국에 와서 가장 좋아하는 것이 뭐예요?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찜질방이요. 정말 좋아해요. 주말마다 다른 찜질방을 찾아다니고 있어요. 민주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정말요? 보통 외국인들은 찜질방을 어색해하던데 매건 씨는 정말 특별하네요. 저도 찜질방 좋아하는데 좋은 곳 알려드릴까요? 그렇게 우리는 찜질방 취미를 공유하게 되었고 주말에 가끔 함께 찜질방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민주는 서울의 숨은 명소들을 많이 알고 있었고 저에게 소개해 주었습니다. 특히 그가 추천한 강동구의 한 찜질방은 제가 가본 곳 중 최고였습니다. 함께 찜질방을 방문할 때마다 우리의 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처음에는 일과 문화 차이에 대한 이야기였지만 점차 개인적인 꿈과 가치관, 인생 이야기로 발전했습니다. 민주는 듣는 능력이 뛰어났고 제 이야기에 진심으로 관심을 보였습니다. 찜질방의 따뜻한 온기 속에서 그의 진지한 눈빛을 마주할 때마다 제 마음도 조금씩 열리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그것이 단순한 친밀감인지 그 이상의 감정인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첫 1년이 지나갈 무렵 민준과 저는 이미 회사 내에서 소문난 친구 사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우리가 함께 점심을 먹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는 모습을 자주 목격했고 몇몇은 우리 사이에 무언가 더 있을 거라고 추측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토요일 민준이 제게 특별한 찜질방을 소개해주겠다며 약속을 잡았습니다. 강원도에 있는 온천 찜질방이었는데 당일치기로 다녀오기에는 거리가 있어 1박 2일 여행을 제안했습니다. 거기는 온천수로 운영되는 찜질방이라 서울의 것들과는 또 달라요. 주변 경치도 정말 아름다워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이미 민준과는 편안한 사이가 되어 있었고 새로운 찜질방 경험에 대한 기대도 컸으니까요. 토요일 아침 민준이 차로 제 원룸 앞에 도착했고 우리는 강원도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나눈 대화는 이전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더 개인적이고 더 깊었습니다. 민주는 자신의 가족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도 미국에 있는 가족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2시간 정도 운전한 후 우리는 아름다운 산 중턱에 위치한 온천 리조트에 도착했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각자 방에 짐을 풀었습니다. 당연히 따로 방을 잡았죠. 그런 다음 리조트 내에 있는 온천 찜질방으로 향했습니다. 민준의 말대로 이곳은 서울의 찜질방과는 달랐습니다. 자연 온천수를 이용한 탕이 있었고 창밖으로 보이는 산 풍경이 장관이었습니다. 온천에서 몸을 녹인 후 우리는 야외 정원에 있는 평상에 앉아 간식을 먹었습니다. 따뜻한 온천과 맑은 공기가 어우러진 그 순간 민준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매건 씨, 사실 오늘 특별한 이유가 있어서 이곳에 모시고 왔어요. 갑자기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의 진지한 표정에서 이미 무슨 말을 할지 짐작이 갔습니다. 매건 씨를 처음 봤을 때부터 특별하다고 느꼈어요. 미국에서 온 외국인인데도 한국 문화, 특히 찜질방을 이렇게 사랑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더 커졌고 이제는 확실해요. 매건 씨를 좋아합니다. 혹시 저와 사귀어 주실래요? 그 순간 제 마음속에도 민준에 대한 특별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함께 있을 때의 편안함, 그의 따뜻한 배려, 공유하는 가치관. 이미 저도 그를 좋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민준 씨. 저도 당신을 좋아해요.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의 연애가 시작되었습니다. 온천 찜질방에서의 고백은 제 인생에서 가장 로맨틱한 순간 중 하나로 기억에 남았습니다. 그날 저녁 리조트 레스토랑에서의 저녁 식사는 첫 데이트가 되었고 다음날 아침 산책은 연인으로서의 첫 산책이 되었습니다. 서울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빠르게 발전했습니다. 주말마다 데이트를 했고 물론 찜질방도 자주 함께 갔습니다. 민준의 가족들에게도 소개받았는데 다행히 그의 부모님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한국 문화, 특히 찜질방을 좋아한다는 사실에 매우 기뻐하셨습니다. 매건 씨, 우리 민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네요. 외국인인데도 우리 문화를 이렇게 존중해주다니 고마워요.
민준 어머니의 그 말씀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인연이 한국에서 맺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했습니다. 한국에 온 지 2년째 되던 해 민준이 저에게 청혼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야경을 배경으로 무릎을 꿇고 반지를 꺼냈을 때 저는 주저없이 네라고 대답했습니다. 결혼 준비는 양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전통 혼례를, 미국에서는 가족들과 작은 파티를 열기로 했습니다. 제 부모님은 처음에는 걱정하셨지만 민준을 만나보시고는 마음이 놓이셨다고 합니다. 민준과의 결혼식 날 저는 한복을 입고 전통 혼례를 치렀습니다. 화려한 색상의 한복을 입고 화장을 하니 마치 한국 드라마의 주인공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민준은 제 모습을 보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메건,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한복이 너무 잘 어울려요. 전통 혼례는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모든 절차에 의미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양가 부모님께 절을 올리는 과정에서는 깊은 존경심이 느껴졌습니다. 미국에서는 경험할 수 없었던 문화적 깊이가 있었죠. 결혼식 후 우리는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곳에서도 물론 찜질방을 방문했고 이제는 부부로서 함께 그 시간을 즐겼습니다.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강남에 있는 아파트로 새 보금자리를 마련했습니다. 결혼 생활은 생각보다 순탄했습니다. 물론 문화적 차이로 인한 작은 충돌들이 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 덕분에 큰 문제 없이 극복해 나갔습니다. 민주는 제가 한국 문화에 적응하는 것을 돕고 저는 그에게 미국적 사고방식의 장점을 알려주었습니다. 결혼 후에도 찜질방은 우리 부부의 중요한 여가 활동이었습니다. 주말마다 다른 찜질방을 방문하는 것이 우리의 루틴이 되었고 그곳에서 서로의 일주일을 나누고 스트레스를 풀었습니다. 심지어 직장에서 스트레스를 받은 날이면 퇴근 후 찜질방에 들러 마음의 안정을 찾곤 했습니다. 결혼 생활 1년째 저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북미 마케팅 팀장이 되었습니다. 제가 개발에 참여한 화장품 라인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끌었고 그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었습니다. 민준도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적인 커리어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행복한 일상은 계속되었지만 한 가지 예상치 못한 도전이 찾아왔습니다. 결혼 2년 차에 접어들면서 아이를 갖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생각보다 쉽지 않았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제게 약간의 건강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가 주요 원인일 수 있다고 했고 규칙적인 생활과 충분한 휴식을 권장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민준의 어머니가 특별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메건아, 우리 집 근처에 전통 한방 찜질방이 있는데 그곳이 여성 건강에 좋다고 해. 한번 가보는 게 어떨까?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지만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걱정에 감사함을 느끼며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방문한 한방 찜질방은 이전에 가봤던 곳들과는 달랐습니다. 한약재를 넣은 탕과 특별한 찜질 방법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할머니 세신사는 제게 특별한 마사지를 해주셨습니다. 여성 건강에 좋다는 혈자리를 중점적으로 눌러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외국인인데도 우리 찜질방을 이렇게 좋아하니 좋은 인연이 있을 거야.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거야. 그 말씀을 듣고 웃었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작은 희망이 싹 텄습니다. 그날부터 주 1회 시어머니와 함께 그 한방 찜질방을 방문했고 점차 제 몸과 마음이 안정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놀랍게도 3개월 후 임신 테스트기에 2줄이 나타났습니다. 너무 기뻐서 민준에게 바로 전화했고 그는 회사에서 달려와 저를 껴안아 주었습니다. 시부모님께도 소식을 전했고 시어머니는 한방 찜질방의 효과라며 기뻐하셨습니다. 와, 메건아. 우리 전통 방법이 효과 있다니까. 이제부터 더 관리 잘해야 해. 임신 기간 동안 저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찜질방 방문을 줄였지만 가벼운 온천욕은 허용되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보살핌 덕분에 건강하게 임신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고 10개월 후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아이의 이름은 준호로 지었습니다. 한국 이름이지만 영어로도 발음하기 쉬운 이름이었습니다. 준호가 태어난 후 육아는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민준과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잘 헤쳐나갈 수 있었습니다. 출산 후 회복 과정에서도 한방 찜질방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산후조리에 특화된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시어머니의 추천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적인 방법으로 산모의 몸을 회복시키는 그 과정에서 저는 또 한 번 한국 문화의 깊이에 감탄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이런 산후 관리 문화가 없어요. 출산하고 바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이렇게 몸을 제대로 회복시키는 문화가 있다는 게 정말 좋아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문화에서는 아이를 낳은 후 몸 관리가 정말 중요하단다. 그래야 나중에 건강하게 살 수 있으니까. 준호가 6개월이 되었을 때 우리는 미국에 있는 제 부모님을 초대했습니다. 부모님은 손자를 보시고 너무 기뻐하셨고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한 저의 모습에도 안심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는 제가 알려준 찜질방을 체험하시고는 완전히 매료되셨습니다. 때밀이를 받으신 후 이런 걸 왜 미국에서는 못하는 거니? 라며 감탄하셨죠. 아버지도 사우나와 온천을 좋아하셔서 매일 찜질방에 가자고 하셨습니다. 부모님의 방문은 2주간 이어졌고 그 기간 동안 한국의 다양한 문화를 소개해드렸습니다. 떠나시는 날 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매건 처음에는 내가 한국으로 떠난다고 했을 때 많이 걱정했단다. 하지만 이제 보니 네가 여기서 정말 행복해 보이는구나. 좋은 남편과 귀여운 아들, 그리고 너를 가족처럼 대해주는 시부모님까지. 네가 찾은 행복이 자랑스럽구나. 그 말씀을 들으며 눈물이 났습니다. 처음 한국을 방문했을 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는데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으니까요. 그리고 그 모든 변화의 시작은 찜질방에서의 때밀이었다는 사실이 새삼 놀라웠습니다. 준호가 2살이 되던 해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회사에서 쌓은 경험과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한국 뷰티 문화를 미국에 소개하는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기로 한 것입니다. 회사의 양해를 구해 주 3일은 회사에서, 나머지 2일은 제 사업을 위해 시간을 쓰기로 했습니다. 민주는 제 결정을 전적으로 지지해 주었고 기술적인 부분에서도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매건의 열정이 담긴 일이니 잘 될 거예요. 저도 최대한 도울게요. 첫 시작은 블로그였습니다. 매건의 한국 뷰티 여행이라는 이름으로 제가 경험한 한국의 다양한 뷰티 문화를 영어로 소개했습니다. 찜질방 체험기부터 시작해 한국 화장품 사용법, 마사지 테크닉 등 다양한 콘텐츠를 제작했습니다. 특히 찜질방 가이드라는 시리즈가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찜질방을 처음 방문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팁과 주의사항, 그리고 서울의 다양한 찜질방 리뷰를 담았죠. 미국에 있는 제 친구들이 블로그를 공유하면서 독자층이 점점 늘어났습니다. 블로그의 인기가 높아지자 유튜브 채널도 시작했습니다. 한국 찜질방 체험하기라는 첫 영상에서는 민준의 도움을 받아 찜질방 내부를 촬영하고 물론 다른 사람들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세신 과정도 일부 보여주었습니다. 이 영상이 바이럴 히트를 치면서 구독자가 급증했고 미국 언론에서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미국 여성이 소개하는 진짜 한국 뷰티 비밀이라는 주제로 몇몇 인터뷰 요청도 받았습니다. 한 유명 미국 매거진과의 인터뷰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 문화는 단순한 스파나 사우나가 아닙니다. 그곳은 몸과 마음이 함께 치유되는 공간이에요. 특히 때밀이는 단순히 피부 각질을 제거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오래된 것을 벗고 새로워지는 과정, 그것이 제 인생에도 적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인터뷰 이후 더 많은 관심이 쏟아졌고 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은 한국 문화에 관심 있는 외국인들의 필수 참고 자료가 되었습니다. 심지어 한국관광공사에서 연락이 와서 한국 뷰티 관광 프로모션에 참여해달라는 제안도 받았습니다. 일이 커지면서 시간 관리가 어려워졌지만 민준과 시부모님의 도움으로 육아와 일을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시어머니는 준호를 자주 봐주시며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매건아, 네가 우리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일을 하니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준호는 걱정 말고 맡겨.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깊은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새 가족을 얻은 것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 중 하나였습니다. 사업이 안정되자 저는 더 큰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인들을 위한 한국 뷰티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한 것입니다. 한국의 여행사와 협력하여 찜질방 체험, 한방 마사지, 한국 화장품 쇼핑 등을 포함한 패키지 여행 상품을 개발했습니다. 첫 투어는 10명의 미국 여성들과 함께 했는데 그 중에는 제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에게 제가 사랑하는 찜질방을 소개하고 때밀이의 경험을 나누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투어 참가자 중 한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건, 당신 덕분에 제 인생에 새로운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처음에는 때밀이가 무섭고 이상했지만 지금은 이렇게 상쾌할 수가 없네요. 다음에 또 올 거예요. 그런 피드백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한국 문화의 아름다움을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사실이 기뻤습니다. 투어 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면서 한국의 여러 뷰티 브랜드로부터 협업 제안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 플랫폼을 통해 그들의 제품을 소개하고 한국 뷰티의 철학을 알리는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활동들이 알려지면서 제가 일하던 화장품 회사에서도 저를 더욱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사는 제게 북미 마케팅 총괄 디렉터 자리를 제안했고, 동시에 제 개인 사업과의 시너지를 인정해 더 유연한 근무 조건을 제시했습니다. 매건 씨가 우리 회사와 한국 뷰티 문화를 위해 해온 일은 정말 값진 것입니다.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갔으면 합니다. 회사 대표의 그 말씀에 깊은 감사함을 느끼며 새로운 역할을 수락했습니다. 이제 저는 회사 일과 개인 사업을 병행하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뷰티의 가치를 알리는 일에 힘쓰게 되었습니다. 준호가 3살이 되던 해 민준과 저는 둘째 아이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딸이었습니다. 소미라는 이름을 지었는데 한국어로 소중한, 아름다움이라는 의미와 함께 영어로도 발음하기 좋은 이름이었습니다. 두 아이를 키우는 것은 더 큰 도전이었지만 이미 한국의 육아 문화에 익숙해진 저에게는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미국에서보다 더 많은 지원 시스템이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시부모님의 도움은 물론 육아휴직 제도나 직장 내 유연한 근무 환경 등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소미가 태어난 지 6개월 즈음 미국에서 특별한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유명 방송사에서 한국 뷰티와 웰니스 문화를 소개하는 다큐멘터리 시리즈를 제작하고 있었는데 저를 진행자로 섭외하고 싶다는 것이었습니다. 매건님처럼 두 문화를 모두 이해하고 실제로 그 안에서 살아가는 분이 이 프로그램을 이끌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작자의 메일을 읽고 민준과 상의했습니다. 일정 조정이 쉽지 않았지만 민준은 이것이 제게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했고 전폭적인 지지를 해주었습니다. 매건, 이건 정말 좋은 기회예요. 당신이 사랑하는 한국 문화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잖아요. 아이들 걱정은 마세요. 제가 있고 부모님도 도와주실 거예요. 결국 그 제안을 수락했고 6부작 다큐멘터리 시리즈 한국의 뷰티 비밀의 진행자가 되었습니다. 촬영은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3개월간 진행되었습니다. 한국의 다양한 뷰티 시설과 전통 방법들, 그리고 그것들이 어떻게 현대적으로 재해석되고 있는지를 소개했습니다. 물론 찜질방과 때밀이는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첫 에피소드의 하이라이트는 저와 미국인 게스트가 함께 찜질방을 방문하는 장면이었습니다. 게스트의 첫 때밀이 경험이 카메라에 담겼고 그 놀라움과 기쁨의 표정이 시청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습니다. 오 마이 갓, 이게 정말 내 피부에서 나온 거야? 지금 가장 깨끗한 상태인 것 같아. 게스트의 그 반응은 5년 전 제가 처음 찜질방을 방문했을 때와 똑같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웃음이 나왔고 동시에 지난 5년간의 여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다큐멘터리는 미국 전역에서 방영되었고 예상보다 훨씬 큰 반응을 얻었습니다. 한국 문화, 특히 뷰티와 웰니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시청률이 지속적으로 상승했고 시즌 2 제작도 결정되었습니다. 프로그램이 방영된 후 제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의 구독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매일 수백 개의 댓글과 질문이 쏟아졌고 미국 각지에서 강연 요청도 들어왔습니다. 갑작스러운 인기에 당황스러웠지만 이것이 한국 문화를 알릴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많은 미국인들이 찜질방에 대해 궁금해했습니다. 정말 다른 사람들 앞에서 옷을 벗어야 하나요? 때밀이는 아프지 않나요? 위생적으로 안전한가요? 등의 질문들이 끊임없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질문들에 답하기 위해 특별한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찜질방 완전 가이드 미국인을 위한 안내서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100만 뷰를 넘기며 제 채널의 대표 콘텐츠가 되었습니다. 영상에서는 찜질방 이용 방법부터 에티켓, 그리고 미국인들이 가질 수 있는 문화적 충격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지 자세히 설명했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많이 당황했어요. 하지만 곧 깨달았죠. 이것은 단순한 목욕이 아니라 몸과 마음을 정화하는 문화적 의식이라는 것을요.
열린 마음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도 이 놀라운 경험의 가치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다큐멘터리의 성공과 함께 저는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더 많은 활동을 하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민준과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야 할 때도 있었지만 가족의 이해와 지지 덕분에 모든 일을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미국 방문 중에는 항상 뉴욕과 LA의 한인 찜질방을 방문했고 그곳에서 만난 한인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인사이트를 얻기도 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제 활동을 알고 있었고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는 것에 감사함을 표했습니다. 한 번은 LA의 한 찜질방에서 70대 한인 할머니를 만났습니다. 그분은 40년 전 미국으로 이민 온 후 이곳에 찜질방을 열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미국인들이 이해 못했어요. 왜 같이 몸을 씻느냐고. 하지만 점점 찾아오는 사람들이 늘었죠. 이제는 많은 미국인들도 와요. 매건 씨 같은 분이 우리 문화를 알려주니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 것 같아요. 고마워요. 그 말씀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와 찜질방의 가치를 알리는 일이 단순한 개인적 열정을 넘어 실제로 문화 간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미국에서의 활동이 많아지면서 저희 가족은 큰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더 효율적인 활동을 위해 1년 정도 미국에서 살아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안을 민준에게 했습니다. 처음에는 걱정도 있었지만 민준은 놀랍게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좋은 생각이에요. 아이들에게도 미국 문화를 경험하게 해주는 좋은 기회가 될 거예요. 제 회사에서도 뉴욕 지사로 잠시 파견 근무가 가능할 것 같고요. 그렇게 우리 가족은 1년간의 미국 생활을 계획했습니다. 준호는 이미 5살이 되어 유치원에 다니고 있었고 소미도 2살이 되어 조금씩 말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두 아이 모두 한국어와 영어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어서 미국 생활 적응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시부모님께 이 계획을 말씀드렸을 때 처음에는 아쉬워하셨지만 곧 이해해 주셨습니다. 오히려 미국에 방문해서 손자, 손녀와 시간을 보낼 계획을 세우시며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매건아, 너는 우리 가족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줬어. 이제 내 나라에서도 행복한 시간 보내렴. 우리는 자주 방문할게. 그렇게 준비를 마치고 우리 가족은 뉴욕으로 향했습니다. 맨해튼에 있는 아파트를 렌트했고 준호는 국제학교에 등록했습니다. 민준도 회사의 뉴욕 지사에서 근무하게 되었고 저는 다큐멘터리 시즌 2 촬영과 함께 책 집필을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의 생활은 새로운 도전이었지만 한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두 문화 사이의 균형을 찾아갔습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두 나라의 문화적 가치를 모두 전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흥미롭게도 뉴욕에 살면서도 우리 가족은 주말마다 퀸즈의 한인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은 한국에서처럼 완전한 문화적 경험을 제공하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우리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준호는 특히 찜질방을 좋아했습니다. 5살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때밀이 받으러 가자라고 조르곤 했죠. 미국에서 태어난 제 친구들의 아이들이 놀이공원이나 게임센터에 가자고 조르는 것과는 달랐습니다. 소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직 어렸지만 따뜻한 물에 몸을 담그고 있는 것을 좋아했고 찜질방의 분위기에 편안함을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두 아이 모두 이미 두 문화의 장점을 자연스럽게 흡수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의 시간은 제 경력에 있어 중요한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다큐멘터리 시즌 2가 큰 성공을 거두었고 한국 찜질방의 비밀 나를 변화시킨 때밀이의 여정이라는 제목의 책도 출판되었습니다. 이 책은 뉴욕타임스 베스트셀러 리스트에 오르며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책 출간 기념 투어에서는 미국 전역을 돌며 강연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질문을 했고 한국 문화에 대한 그들의 호기심과 관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여성들이 찜질방과 때밀이에 관심을 보였고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의견을 많이 들었습니다. 투어 중 보스턴에서 있었던 일이 특히 기억에 남습니다. 강연 후 사인회에서 한 중년 여성이 다가왔습니다. 매건 씨, 당신 책을 읽고 용기를 내서 우리 동네 한인 찜질방에 갔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편했지만 때밀이를 받고 나니 정말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20년간 앓던 만성 피부염이 훨씬 나아졌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문화적 경험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에도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는 사실이 신기하고 감사했습니다. 미국에서의 1년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고 우리 가족은 다시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미국 생활을 즐겼지만 한국의 할아버지, 할머니와 친구들이 그립다고 했습니다. 민준도 본사로 돌아가야 할 시간이었고 저 역시 한국에서의 생활이 그리웠습니다. 뉴욕에서의 마지막 주말 우리 가족은 함께 퀸즈의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한인 사장님께 인사를 드리며 말씀드렸습니다. 1년 동안 저희 가족에게 한국의 맛을 느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요. 사장님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메건 씨가 우리 문화를 이렇게 사랑해주니 오히려 제가 감사해요. 한국에 가서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언제든 다시 오세요. 한국으로 돌아온 후 우리 가족의 일상은 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준호는 한국 초등학교에 입학했고 소미는 어린이집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민주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부장이 되었고 저는 미국에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국 내 활동 영역을 넓혀갔습니다. 한국 방송에서도 저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의 시선으로 한국 문화를 소개하는 프로그램에 출연 제안이 들어왔고 주저없이 수락했습니다. 메건의 한국 문화 탐험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 찜질방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문화적 측면을 소개했습니다. 시부모님은 우리가 돌아온 것을 매우 기뻐하셨고 특히 아이들과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여전히 저를 찜질방에 데려가셨고 이제는 소미도 함께했습니다. 메건아, 소미가 너무 예쁘게 자라고 있구나. 우리 전통도 잘 배우고 있고 정말 고맙다. 시어머니의 그 말씀에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이 두 문화 사이에서 균형을 찾아가는 모습을 보는 것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습니다. 한국으로 돌아온 지 1년이 지났을 무렵 저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습니다. 서울 강남에 글로벌 찜질방 체험센터를 오픈한 것입니다. 이곳은 찜질방 문화를 처음 접하는 외국인들을 위한 공간으로 영어로 된 안내와 가이드, 그리고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시설을 갖추었습니다. 개장 첫날 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주한 외국인들이 방문했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5년 전 제가 처음 찜질방을 방문했을 때와 비슷했습니다. 처음에는 낯설어하고 불안해했지만 경험 후에는 깊은 만족감을 표현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은 미국에서 온 대학생 그룹이었습니다. 그들은 제 유튜브 채널을 통해 찜질방을 알게 되었고 한국 여행 중 꼭 경험해보고 싶었다고 했습니다. 그들 중 한 학생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건님, 당신 덕분에 우리는 이런 특별한 경험을 할 용기를 얻었어요. 처음에는 정말 불안했지만 이제는 왜 이걸 사랑하게 되었는지 이해해요. 정말 놀라운 문화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문화적 보물을 이제는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체험센터의 성공에 힘입어 저는 한 단계 더 나아가 한국 웰니스 아카데미를 설립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찜질방 문화뿐만 아니라 한국의 다양한 웰니스와 뷰티 방법을 배울 수 있는 클래스를 제공했습니다. 전통 마사지 기법, 한방 스킨케어 방법, 건강한 한식 조리법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아카데미는 주로 외국인을 대상으로 했지만 놀랍게도 많은 한국인들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자신들의 전통 문화를 새로운 시각으로 재발견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한 20대 한국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메건님 덕분에 우리 문화의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사실 저는 찜질방을 그냥 평범한 곳이라고만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외국인의 시각에서 보니 얼마나 특별한 문화인지 깨달았어요. 그런 반응들이 저에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제가 한국 문화를 알리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인들 스스로 자신의 문화를 재평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 기뻤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활동은 점점 확장되어 갔습니다. 한국과 미국을 오가며 강연을 하고 책을 출간하고 TV 프로그램에 출연했습니다. K-뷰티 앰베서더로 공식 임명되기도 했고 한국관광공사의 홍보대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모든 활동의 중심에는 항상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제 인생을 바꿔놓은 그 특별한 경험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고 그 과정에서 문화적 이해와 교류를 증진시키고 싶었습니다. 준호가 초등학교 3학년, 소미가 유치원에 다니던 해 우리 가족에게 또 다른 기쁜 소식이 찾아왔습니다. 세 번째 아이를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번에도 역시 한방 찜질방과 전통적인 산전관리법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제 어머니도 한국에 오셔서 함께 계셨습니다. 처음에는 한국의 산전관리 방식에 의아해하셨지만 시어머니와 함께 한방 찜질방을 방문한 후에는 그 가치를 인정하셨습니다. 매건 정말 놀라워. 미국에서는 이런 전통적인 지혜가 많이 사라졌는데 여기서는 여전히 소중하게 이어지고 있구나.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함께 저를 돌봐주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두 문화가 만나 조화를 이루는 순간이었습니다. 9개월 후 건강한 아들 태연이가 태어났습니다. 새 아이의 엄마가 된 저는 더욱 바빠졌지만 가족의 도움으로 일과 육아를 잘 병행할 수 있었습니다. 태연이가 태어난 후 민준과 저는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글로벌 웰니스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재단의 목표는 한국의 전통적인 웰니스 문화를 연구하고 그 가치를 전 세계에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재단의 첫 번째 프로젝트는 찜질방의 과학적 효능 연구였습니다. 의학, 피부과학, 심리학 전문가들과 협력하여 찜질방과 때밀이가 신체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과학적으로 분석했습니다. 찜질방의 과학적 효능 연구 프로젝트는 예상보다 더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한국의 주요 대학 연구팀들이 참여했고 미국과 유럽의 의학 전문가들도 협력했습니다. 연구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찜질방의 온열요법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근육 긴장을 완화하는 효과가 과학적으로 증명되었고 때밀이가 피부 재생과 림프 순환에 미치는 긍정적 영향도 확인되었습니다. 더불어 찜질방 문화가 가진 사회적, 심리적 치유 효과도 주목받았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국제의학 저널에 게재되었고 한국의 전통 웰니스 문화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세계적 인정을 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TED 강연에 초청받았고 문화적 경험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는가라는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5년 전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죠. 오늘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것은 단순한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화적 경험이 어떻게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방향을 재정의할 수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TED 강연은 전 세계적으로 큰 호응을 얻었고 수백만 명이 시청했습니다. 강연 후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문화적 경험과 그것이 가져온 변화에 대한 이야기를 저와 공유했습니다. 재단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민준의 지지와 가족의 도움 덕분에 일과 가정 사이의 균형을 잘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10살이 되어 학교에서 영어와 한국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으로 유명했고 소미는 7살로 춤과 음악에 재능을 보였습니다. 막내 태연이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찜질방을 좋아했고 주말 가족 찜질방 나들이는 우리 가족의 소중한 전통이 되었습니다. 재단의 두 번째 프로젝트는 글로벌 웰니스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전 세계의 다양한 전통 웰니스 문화를 연구하고 서로 배우고 발전시키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 일본의 온천, 핀란드의 사우나, 터키의 하맘, 러시아의 바냐 등 각국의 전통 목욕 문화를 비교 연구했습니다. 이 프로젝트를 통해 저는 더 넓은 시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이 특별하지만 다른 나라들도 그들만의 아름다운 전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전통들이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전해온 역사도 배웠습니다.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각국의 전문가들을 초청하여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했습니다. 전통과 현대가 만나는 글로벌 웰니스라는 주제로 서울에서 열린 이 컨퍼런스는 큰 성공을 거두었고 다양한 문화적 교류의 장이 되었습니다. 컨퍼런스 중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은 핀란드의 사우나 전문가와 한국의 찜질방 전문가가 함께 진행한 세션이었습니다. 두 문화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비교하며 서로에게서 배울 수 있는 점들을 논의했습니다. 핀란드 전문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그 사회적 측면입니다. 핀란드 사우나가 더 개인적이고 조용한 경험이라면 찜질방은 가족과 친구들이 함께 시간을 보내는 공간이죠. 이런 공동체적 측면은 우리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한국 전문가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반면 핀란드 사우나의 자연과의 조화, 특히 얼음 호수에 뛰어드는 전통은 매우 인상적입니다. 한국 찜질방에도 온도 차이를 활용한 치유법이 있지만
자연 환경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점은 배울만 합니다. 이런 대화를 듣고 참관하면서 저는 문화적 교류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각자의 전통을 존중하면서도 서로에게서 배우고 발전하는 모습이 감동적이었습니다. 컨퍼런스 이후 재단은 글로벌 웰니스 가이드북을 출간했습니다. 전 세계의 전통 웰니스 문화를 소개하고 여행자들이 각국의 문화를 존중하며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을 안내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10개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에 배포되었습니다. 재단의 세 번째 프로젝트는 웰니스 문화 보존 및 현대화였습니다. 사라져가는 전통적인 웰니스 방법들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동시에 현대사회에 맞게 재해석하고 발전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한국에서는 잊혀가는 지방의 독특한 찜질방 문화와 기법들을 조사하고 기록했습니다. 강원도의 광부들이 사용하던 특별한 때밀이 방법, 제주도의 해녀들이 추운 바다에서 작업한 후 몸을 녹이던 전통적인 방법 등 다양한 지역 문화를 발굴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만난 한 80대 제주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히 감동적이었습니다. 젊었을 때는 바다에서 일하고 돌아와 함께 불 피우고 몸 녹이는 게 우리 삶의 일부였어. 지금 젊은이들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지. 매건 씨 같은 외국인이 우리 문화를 이렇게 소중히 여겨주니 고맙구나. 그 말씀을 듣고 더욱 책임감을 느꼈습니다. 이런 소중한 문화적 유산을 보존하고 다음 세대에게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동시에 현대사회에 맞게 전통 방식을 재해석하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바탕으로 한 현대적인 웰니스 센터 모델을 개발했고, 이를 전 세계적으로 확산시키기 위한 프랜차이즈 시스템도 구축했습니다. 이 모델의 첫 시범 사업으로 뉴욕 맨해튼에 K-웰니스 센터를 오픈했습니다. 한국의 전통적인 찜질방 요소를 유지하면서도 현지인들이 편안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이었습니다. 개장일에는 많은 미국 언론이 취재를 왔고, 뉴욕타임스는 한국의 웰니스 비밀이 맨해튼에 상륙하다라는 제목의 기사를 실었습니다. 센터는 개장 첫 달부터 예약이 꽉 차는 인기를 끌었고, 특히 미국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한 유명 할리우드 배우는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K-웰니스 센터에서 받은 때밀이는 제가 경험한 어떤 스파 트리트먼트보다 효과적이었어요. 피부가 완전히 새로워진 느낌이에요. 이제 저는 정기적으로 방문할 생각입니다. 이런 성공에 힘입어 LA, 시카고, 마이애미 등 미국 주요 도시에도 센터를 오픈했고 유럽과 호주까지 확장해 나갔습니다. 모든 센터에서는 한국인 전문가들이 전통 방식을 가르치고 시연했으며 현지 스태프들에게 기술을 전수했습니다. 센터의 확장과 함께 재단은 글로벌 웰니스 교육 프로그램도 운영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전 세계의 젊은이들이 한국에 와서 전통 웰니스 방법을 배우고 자국에 돌아가 전파할 수 있도록 지원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하여 교육 기회를 주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이들이 자국의 전통 방식과 한국의 방식을 결합하여 새로운 웰니스 문화를 창조하는 것을 지원했습니다. 케냐에서 온 한 장학생은 프로그램 수료 후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 문화에서 배운 것들을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치유 방법과 결합할 계획입니다. 특히 공동체적 측면은 우리 문화와도 잘 맞아요. 매건님과 재단이 주신 기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런 국제적 활동들이 인정받으면서 저는 유네스코의 무형 문화유산 보존 대사로 임명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저는 전 세계의 전통 웰니스 문화를 무형 문화유산으로 등재하고 보존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준호가 중학생이 되고 소미도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을 때 우리 가족은 또 한 번의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의 경험과 네트워크를 바탕으로 국제 웰니스 대학을 설립하기로 한 것입니다. 이 대학은 전통 웰니스와 현대의학, 과학을 결합한 교육과 연구를 제공하는 기관으로 서울과 뉴욕에 캠퍼스를 두기로 했습니다. 전 세계의 학생들이 모여 다양한 문화의 웰니스 전통을 배우고 현대사회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곳이었습니다. 대학 설립을 위해 민준과 저는 많은 시간과 자원을 투자했고 양국 정부와 기업들의 지원도 받았습니다. 드디어 개교식 날 서울 캠퍼스에는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과 교수진 그리고 각국의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개교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15년 전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오늘 이 자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이 대학은 단순한 교육기관이 아닙니다. 문화적 이해와 존중, 그리고 서로의 전통에서 배우고 발전하는 장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곳에서 자신만의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대학은 첫 해부터 많은 지원자를 받았고 독특한 교육 방식으로 주목받았습니다. 이론 수업뿐만 아니라 실제 체험과 현장 학습이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고 학생들은 전 세계의 다양한 웰니스 전통을 직접 경험하며 배웠습니다. 특히 글로벌 웰니스 탐험 프로그램은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여러 나라를 돌며 각국의 전통을 배우는 특별한 기회를 제공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 일본의 온천, 핀란드의 사우나, 터키의 하맘, 인도의 아유르베다 센터 등을 방문하며 다양한 문화적 경험을 쌓았습니다. 대학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저는 강의와 연구에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문화적 경험의 변환적 힘이라는 과목을 직접 가르치며 제 경험을 학생들과 나누었습니다. 대학에서의 활동과 함께 가족과의 시간도 소중히 여겼습니다. 준호는 이제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나이가 되었고 한국과 미국 양쪽의 대학을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소미는 중학생이 되어 춤과 음악에 더욱 열정을 보였고 태연이도 초등학생이 되어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민준과 저는 결혼 15주년을 맞아 특별한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처음 만났던 강원도의 온천 찜질방을 다시 방문한 것입니다. 15년 전과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는 그동안의 여정을 돌아보았습니다. 매건 15년 전 이곳에서 당신에게 고백했던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우리 앞에 이런 놀라운 여정이 펼쳐질 줄 몰랐죠. 민준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정말 믿기지 않아요. 제가 단순한 호기심으로 찜질방을 방문한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가져올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민준 씨와 만나 가족을 이루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과 문화적 경험을 나누게 될 줄은요. 우리는 온천에 몸을 담그며 15년간의 추억을 나누었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들도 있었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데 동의했습니다. 국제 웰니스 대학이 5주년을 맞이할 무렵 준호는 서울대학교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그는 전통의학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연구를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소미는 예술고등학교에 다니며 한국 전통춤과 현대무용을 배우고 있었고 태연이는 중학생이 되어 과학에 많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성장하면서 민준과 저는 그들이 두 문화 사이에서 자신만의 정체성을 찾아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때로는 혼란스러워하기도 했지만 결국 두 문화의 장점을 흡수하며 자신만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특히 한국과 미국의 의료 시스템을 비교 연구하며 양쪽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접근법을 모색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종종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찜질방을 통해 두 문화를 연결한 것처럼 저도 의학을 통해 그런 다리 역할을 하고 싶어요. 소미는 춤을 통해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했습니다. 한국 전통 춤의 우아함과 현대, 무용의 자유로움을 결합한 그녀만의 스타일을 발전시켰고 여러 공연에서 주목받았습니다. 엄마, 저는 춤을 출 때 제가 진짜 저인 것 같아요. 한국인도 미국인도 아닌 그냥 저예요. 태연이는 어린 나이에도 과학적 호기심이 넘쳤고 특히 한방의 원리를 과학적으로 설명하는 데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는 찜질방의 효과를 측정하는 간단한 실험을 학교 과학 프로젝트로 진행하기도 했습니다. 세 아이 모두 자신만의 방식으로 두 문화를 융합하고 있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대학의 성공과 함께 재단의 활동도 계속 확장되었습니다. 특히 전통 웰니스의 현대적 적용 프로젝트는 많은 관심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전통적인 웰니스 방법을 현대의학과 결합하여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의 찜질방 원리를 응용한 온열치료법, 때밀이 기법을 활용한 피부 재생치료, 한방 사우나를 통한 호흡기 질환 개선 방법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었습니다. 이 중 특히 주목받은 것은 찜질방 테라피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이는 찜질방의 다양한 요소를 심리치료와 결합한 것으로 스트레스, 불안, 우울증 등 현대인의 정신 건강 문제를 완화하는 데 효과를 보였습니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한 환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찜질방의 따뜻함과 공동체적 분위기가 제 불안을 줄이는 데 정말 도움이 되었어요. 특히 때밀이 후에 느끼는 해방감은 정신적으로도 큰 정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런 성과들이 인정받으면서
세계보건기구 WHO에서는 전통 웰니스를 현대 의료 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특별위원회를 구성했고, 저는 그 위원회의 공동의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위원회의 첫 회의에서 저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전통 웰니스는 단순한 대체의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수천 년 동안 검증되고 발전해온 지혜의 결정체입니다. 우리의 목표는 이런 전통적 지혜와 현대 과학을 통합하여 더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의료 시스템을 만드는 것입니다. 이 위원회의 활동을 통해 전 세계 여러 나라의 전통 웰니스 방법들이 현대 의료 시스템에 통합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한국의 찜질방과 때밀이는 피부 질환, 근골격계 질환, 스트레스 관련 질환의 보조치료법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개인적으로도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국제 웰니스 대학의 총장으로 임명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지만 이사회는 제가 가진 실무 경험과 문화적 이해, 그리고 국제적 네트워크가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총장으로서 첫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20년 전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꿨고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우리 대학의 모든 학생들도 자신만의 변화의 순간을 찾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총장으로서의 역할은 쉽지 않았지만 민준과 가족의 지지 덕분에 잘 해나갈 수 있었습니다. 민준도 자신의 회사에서 CEO로 승진하여 이제는 부부가 각자의 분야에서 리더십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종종 서로의 경험과 도전에 대해 이야기하며 조언을 주고받았습니다. 두 문화의 경계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은 특별한 통찰력을 요구했고 우리는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 주었습니다. 준호가 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으로 병원 생활을 시작했을 때 그는 특별한 프로젝트를 제안했습니다. 병원 내에 통합 웰니스 센터를 설립하여 전통적인 치유 방법과 현대의학을 결합한 치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 경영진은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지만 준호의 열정과 데이터에 기반한 제안에 결국 동의했습니다. 센터는 시범 프로젝트로 시작되었지만 환자들의 뜨거운 반응에 곧 정규 부서로 승격되었습니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과 스트레스 관련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게 효과가 좋았고 재활 과정에서도 회복 속도를 높이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준호는 종종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찜질방을 통해 문화를 연결했듯이 저는 의학을 통해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고 싶어요. 그리고 그 시작점은 엄마가 처음 경험한 그 찜질방이었습니다. 그의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우연히 발견한 문화적 경험이 이제는 다음 세대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놀랍고 감사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저는 어느덧 50대 중반이 되었습니다. 국제 웰니스 대학의 총장으로서 10년간의 임기를 마치고 이제는 명예총장으로 남아 후진 양성과 연구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민준도 회사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고 우리는 제2의 인생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계획의 중심에는 역시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강원도의 조용한 산골짜기에 작은 땅을 구입했고 그곳에 전통 한옥 스타일의 찜질방 리트릿 센터를 짓기 시작했습니다. 이곳은 상업적인 목적이 아닌 진정한 휴식과 치유를 위한 공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 준호는 이제 유명한 통합의학 전문의가 되어 자신만의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었고 소미는 국제적인 무용가로 활동하며 한국 전통춤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작품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었습니다. 태연이는 생물학을 전공하며 한방의 효능을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일에 매진하고 있었습니다. 세 아이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두 문화의 가치를 이어가고 있었고 그것을 지켜보는 것은 부모로서 큰 기쁨이었습니다. 리트릿 센터가 완성되었을 때 우리는 가족과 가까운 친구들을 초대하여 작은 오프닝 파티를 열었습니다. 미국에서 온 제 부모님과 형제들, 한국의 시부모님과 친지들, 그리고 오랜 세월 함께한 동료들이 모였습니다. 센터의 중심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지어진 찜질방이 있었습니다. 황토와 소금으로 만들어진 사우나실, 전통 한약재를 넣은 탕, 그리고 때밀이를 받을 수 있는 공간까지 한국 찜질방의 모든 요소를 갖추었습니다. 오프닝 행사에서 저는 짧게 소감을 나누었습니다. 25년 전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그때는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 몰랐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공간이 여러분에게도 휴식과 치유,
그리고 새로운 시작의 장소가 되길 바랍니다. 행사 중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준호, 소미, 태연이가 준비한 깜짝 선물이었습니다. 그들은 저와 민준의 25년 여정을 담은 다큐멘터리를 제작했고 그것을 모두가 함께 관람했습니다. 다큐멘터리에는 제가 처음 찜질방을 방문했던 영상부터 민준과의 만남, 결혼, 아이들의 탄생, 그리고 다양한 프로젝트와 성취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특히 여러 인터뷰를 통해 우리 가족이 다른 사람들의 삶에 미친 영향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한 인터뷰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매 건의 이야기는 단순한 성공 스토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문화적 개방성과 호기심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지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그녀가 찜질방을 통해 발견한 것은 단순한 웰니스 방법이 아니라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다큐멘터리를 보며 지난 25년의 여정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처음 한국에 왔을 때의 호기심 어린 젊은 여성에서 이제는 두 문화 사이의 다리 역할을 하는 성숙한 여성으로 성장한 제 모습이 새삼 놀랍게 느껴졌습니다. 리트릿 센터는 우리 부부의 새로운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많은 시간을 보내며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한국 전통 웰니스의 가치를 직접 전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그룹을 위한 리트릿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는데 주로 다문화 가정이나 문화적 정체성에 혼란을 겪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우리는 우리 가족이 경험한 것처럼 문화적 차이를 넘어 조화를 이루는 방법을 나누고 있습니다. 참가자들은 찜질방에서의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깊은 유대감을 형성합니다. 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한국계 미국인 여성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두 문화 사이에서 어디에도 완전히 속하지 못한다고 느꼈어요. 하지만 이곳에서 몇 건의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그것이 약점이 아니라 강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제게는 큰 보람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문화적 여정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감과 위로가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어느 날 리트릿 센터에 특별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25년 전 제가 처음 찜질방을 방문했을 때 만났던 그 새신사였습니다. 그녀는 이제 은퇴했지만 제 이야기를 듣고 직접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처음 뵐 때가 생각나요. 당시 외국인들은 때밀이를 무서워했는데 메건 씨는 용기 있게 도전했죠. 그때 메건 씨의 인생이 이렇게 바뀔 줄은 몰랐어요. 그 말을 듣고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제 인생의 방향을 바꾸는 시작점이었다고 생각하니 더욱 뜻깊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저는 새로운 세계를 발견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우리는 오랜 시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30년 넘게 새신사로 일하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났지만 제 이야기가 특별하게 기억에 남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하는 일들이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낀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떠나기 전 특별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그것은 그녀가 수십 년간 사용해온 새신 도구들이었습니다. 이제 저는 은퇴했으니 이 도구들을 메건 씨에게 물려주고 싶어요. 메건 씨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문화의 가치를 전해주길 바랍니다. 그 선물은 제게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한국 문화의 정신과 지혜가 담긴 상징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도구들을 리트릿 센터의 특별한 장소에 전시하고 방문객들에게 그 의미를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리트릿 센터가 점차 알려지면서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해외 입양인, 문화적 정체성에 대한 고민을 가진 젊은이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이들을 위해 우리는 특별한 프로그램을 마련했습니다. 문화적 뿌리찾기라는 이 프로그램은 찜질방 체험을 중심으로 한국 문화의 다양한 측면을 경험하고 자신만의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입양아 그룹이 참여한 프로그램에서 한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항상 내 뿌리에 대한 궁금증이 있었어요. 이곳에서 찜질방을 경험하고 한국 문화를 배우면서 제 안에 있던 빈 공간이 조금씩 채워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메건님의 이야기는 서로 다른 문화 사이에서도 조화롭게 살 수 있다는 희망을 주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경험한 문화적 여정이 이제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위로와 영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센터의 성공에 힘입어 우리는 글로벌 문화교류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이 재단은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서로의 전통을 배우고 존중하며 새로운 문화적 정체성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했습니다. 재단의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는 글로벌 찜질방 네트워크였습니다. 전 세계 여러 도시에 한국식 찜질방을 설립하고 그곳을 문화교류의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뉴욕, 런던, 파리, 시드니 등 주요 도시의 찜질방이 문을 열었고 각 지역의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면서도 한국 찜질방의 본질을 유지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를 통해 전 세계 사람들이 한국의 찜질방 문화를 경험하고 그 안에서 문화적 교류와 대화의 장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이나 이민자들에게 이 공간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한 프랑스인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파리의 찜질방에서 처음으로 한국 문화를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만난 한국인 친구들을 통해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었죠. 이제 저는 한국어를 배우고 있고 내년에는 한국을 방문할 계획입니다. 매건이 시작한 이 문화적 다리가 제 인생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25년 전 제가 우연히 찾아간 찜질방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재단의 활동이 확장되면서 우리는 더 큰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글로벌 문화마을이라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한국의 전통마을을 재현하면서 동시에 세계 각국의 문화적 요소들을 조화롭게 통합한 새로운 개념의 공간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강원도의 넓은 부지에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5년에 걸친 작업 끝에 완성되었습니다. 마을 중심에는 대형 찜질방이 있었고 그 주변으로 한옥 스타일의 숙소, 전통 공예 공방, 문화체험장, 그리고 세계 각국의 전통 치유 공간들이 자리했습니다. 문화마을의 개장식에는 전 세계에서 온 귀빈들이 참석했습니다. 한국 문화부 장관, 여러 나라의 대사들, 그리고 문화교류에 관심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개장식 연설에서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저는 단순한 호기심으로 한국 찜질방을 방문했습니다. 그 경험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고 오늘 이 놀라운 프로젝트까지 이어지게 되었습니다. 이 문화마을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닙니다. 이곳은 서로 다른 문화가 만나 대화하고 새로운 이해와 존중을 만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모든 방문객들이 이곳에서 자신만의 변화의 순간을 경험하길 바랍니다. 문화마을은 개장 즉시 큰 인기를 끌었고 전 세계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아왔습니다. 특히 다문화 가정, 문화 연구자, 예술가들에게 인기가 많았고 장기 체류 프로그램도 항상 예약이 가득 찼습니다. 마을에서는 다양한 문화교류 프로그램이 운영되었습니다. 글로벌 찜질방 축제는 매년 열리는 행사로 전 세계의 다양한 목욕, 문화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특별한 기회였습니다. 한국의 찜질방, 일본의 온천, 핀란드의 사우나, 터키의 하맘, 러시아의 바냐 등 각국의 전통을 한 곳에서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또한 문화적 정체성 워크숍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자신의 문화적 뿌리를 탐색하고 서로의 경험을 나누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찜질방에서의 시간을 통해 몸과 마음의 긴장을 풀고 깊은 대화와 교류를 나눴습니다. 한 워크숍 참가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곳에서 저는 처음으로 제 다문화적 배경을 장점으로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매 건의 이야기를 듣고 비슷한 경험을 가진 다른 사람들과 교류하면서 문화적 정체성이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문화마을의 성공은 전 세계 언론의 주목을 받았고 유네스코에서는 이 프로젝트를 문화 간 대화의 모범 사례로 선정하기도 했습니다. 많은 나라에서 이와 유사한 프로젝트를 시작하기 위해 우리의 조언을 구했고 우리는 기꺼이 경험과 지식을 나누었습니다. 30년의 여정을 돌아보며 저는 종종 그 첫 번째 찜질방 방문을 떠올립니다.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지만 그것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줄은 몰랐습니다. 한국 남편과의 만남, 새아이의 탄생, 그리고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 모든 것이 그 첫 번째 때밀이에서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제 저는 60대가 되었지만 여전히 새로운 꿈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민중과 함께 노인을 위한 웰니스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으며 특히 문화적 배경이 다른 노인들이 서로의 전통을 배우고 건강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돕는 데 관심을 두고 있습니다.
우리의 세 자녀들도 각자의 분야에서 문화적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준호는 통합의학의 선구자로 인정받고 있으며 소미는 전통춤과 현대 무용을 결합한 새로운 공연 예술을 창조하고 있습니다. 태연이는 전통 약재의 현대적 응용에 관한 연구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의 이야기는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는 사례가 되었습니다. 특히 문화적 경계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자신의 정체성을 찾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경험은 희망과 용기를 전하고 있습니다. 종종 사람들이 묻습니다. 매건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면 또 찜질방에 갈 건가요? 저는 항상 웃으며 대답합니다. 물론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더 일찍 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곳에서 제 진정한 인생이 시작되었으니까요. 30년 전 단순한 호기심으로 시작된 여정이 이렇게 풍요롭고 의미 있는 삶으로 이어질 줄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의 시작은 한국의 찜질방에서 받은 첫 대밀이었습니다. 오늘도 저는 강원도의 문화마을에 있는 찜질방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따뜻한 온기 속에서 몸과 마음을 풀고 전 세계에서 온 방문객들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들 중 몇몇은 제 이야기에 영감을 받아 이곳을 찾아왔다고 합니다. 매건님 덕분에 저도 용기를 내서 찜질방을 경험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제 인생을 바꿔놓을지도 모른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미소 지으며 대답합니다. 열린 마음으로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장소에서 인생을 바꾸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한국 찜질방에서의 때밀이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경험이 될지 저도 정말 궁금하네요. 그렇게 저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새로운 여정의 시작점이 되고 있습니다. 문화를 넘어, 세대를 넘어 사람들의 마음과 마음을 연결하는 따뜻한 다리가 되고 있습니다. 30년 전 저는 단지 피부나 좀 맑아지면 좋겠다고 생각했을 뿐이었는데 그때의 경험이 제 인생 전체를 바꿔놓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지금 저는 찜질방 없이는 못 사는 한국의 며느리가 되어 있고 세계적으로 한국 문화를 알리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가장 작은 선택이 가장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저에게는 그것이 찜질방에서의 때밀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험을 통해 저는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의 길을 찾았습니다. 여러분도 각자의 인생에서 그런 특별한 순간들을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 순간이 여러분을 어디로 이끌지 열린 마음으로 따라가 보세요. 아마도 저처럼 예상치 못한 아름다운 여정이 펼쳐질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궁금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한국의 전통과 정서 속에서 예상치 못한 감동을 발견하셨다면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하시면 더 많은 놀라운 사연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